바닥하고 벽하고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하는데 이 만 아까처럼 그런 별무늬 뭐 크로바 무늬 이런 게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워요.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근데 이 와가 왜 이뻐서 했는데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이게 잘 안 열린다는 거지.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예뻐서 했는데 후회하는 인테리어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좋은 거 이쁜 걸 막 하는데 괜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이뻐서 하긴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내용을 조금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욕실 유가 두둥. PD 혹시 유가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쵸. 인테리어 좀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유가가 뭐냐면 욕실에 보면 우리 배수 이렇게 물 빠지는 데 있죠. 그거에 대한 금속 판을 유가라 그래요. 머리카락 걸러지는. 맞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걸러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유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별표 모양도 있고 크로바 모양도 있고 더하기 모양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어떻다? 안 이쁘다. 안 이뻐서 우리는 예전에 뭘 많이 썼냐면 타일 유가를 많이 썼어요. 지금 보시는 요게 타일 유가입니다. 요게 타일 유가요. 아니 그럼 왜 타일 유가를 쓰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요즘에는 욕실에 대한 트렌드가 하나의 타일로 전체를 마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닥하고 벽하고 같은 타일로 마감을 하는데 만약에 이 유가만 아까처럼 그런 별무늬 뭐 크로바 무늬 이런 게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의 캡 부분을 똑같이 타일을 덮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타일 유가예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요, 여기 좀 확대를 해 놓은 건데 지금 여기 있는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일 유가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 지금 까만색 있죠, 까만색. 요 까만색 부분이 바로 물이 배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요거를 딱 빼게 되면 바닥 부분이 파여서 배수가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게 타일이 위에 있음으로 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일체된 느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잘 안 빠져요. 왜 물이 잘 안 빠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빠지는 여기 요만큼만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가가 있잖아요. 유가가 있으면은 요 배수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수 구멍은 똑같은데 물을 많이 넣어야 물이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일 유가가 타일을 덮어버리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좀 끼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첨벙첨벙 될 때까지 물이 안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타일 유가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요런 유가를 뒤에 많이 썼어요. 우리가 앞전에 봤던 별, 크로바, 더하기 모양 이런 모양은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메쉬 같은 느낌으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유가를 선호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물 빠지는 것도 잘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타일이 잘려져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물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용어로 물구배라고 하는 건데 물이 욕실에서 요렇게 모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져서 요 유가 사이로 가야 물이 빠지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일을 깔 때 이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현장 용어로 쭈꾸미 잡는다고 하거든요. 쭈꾸미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경사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일이 한 장이 30에 30cm 짜리인데 이거 자체가 기울기가 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줄눈 라인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구배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커팅되어 있는 부분이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트렌치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트렌치의 장점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타일을 사각형의 조각으로 자를 필요가 없고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한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안에서 트렌치가 다시 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배수 라인 쪽으로 요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수 라인이 센터형이 있고 사이드형이 있는 거예요. 그 센터형과 사이드형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육아가 있는 그 배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 때문에 최대한 이동하는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형과 센터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인테리어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일 세면대입니다. 타일 세면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면대라고 하면요. 벽부형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그 벽부형 세면대가 반다리가 있고 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면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던 벽부형 세면대 그런 게 아니라 금속으로 기초 작업을 해놓고 그 위에다 타일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지금 보면요. 요렇게 금속으로 된 기성품이 팔아요. 그리고 요 테두리로 해서 아연도 각파이프 하지 보강 기초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거 자체도 있잖아요. 기초 작업하는 이 하지 프레임 자체도 다 완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타일을 붙이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게 보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요거를 타일 딱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 하부 쪽에서 이게 팝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타일 세면대에서 물을 받으려면 요렇게 타일을 덜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팝업을 눌러서 물을 담고 세수를 하고 다시 닫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이쁘니까 소비자들, 고객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 감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타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면들이 이렇게 90도로 탁탁 칼각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45도로 면을 쳐서 만들었다고 해서 졸리컷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졸리컷이라고 해서 면을 45도 접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직각으로 딱딱 이빨이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빨들이 하나 둘씩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를 하고 안에 하부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고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 자체의 물성이 제품에 따라 다르고 제조사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을 45도로 접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의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이빨이 나가는 것처럼 이빨이가 이게 탁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45도로 졸리컷을 할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되게 약해서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타일 세면대가요 모서리가 직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워요. 지금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 세면대 바닥에서부터 이 세면대 높이가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건설사에서 76cm를 이 세면대 윗 부분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키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 미치약 아동의 일반적인 눈높이, 이마 높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같이 씻기려고 할 때 모서리 부분이 탁 찍히게 되면 상당히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다른 거보다 디자인적인 부분 이빨 깨지는 거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안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여쭤봐요. 그래서 너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는 사실 비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일 세면대를 많이 쓰려고 할까요? 이게 우리 아까 타일 유가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바닥하고 벽하고 들어갔던 동일한 타일 마감으로 세면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뻐서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부분, 날카롭다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벽대 벽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푸시형 가구 도어 두둥. 야 이것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PD님 푸시형 가구 도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 PD님은 정말 인테리어에 대해서 진짜
일반 시청자분 눈높이 똑같아. 너무 설명하기 좋아. 자, 이게 이제 푸시 형태의 가구 도화인데, 이 푸시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손잡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심플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손잡이조차도 눈에 거슬린다고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푸시 도화예요. 근데 이 푸시 도화가 왜 이뻐서 했는데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이게 잘 안 열린다는 거지. 눌러서 열려야 돼. 근데 이 눌러서 잘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막 누르고 그러다 보면 막 떼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푸시형 말고 일반적으로는 무슨 도화가 있냐면 매입 손잡이와 노출 손잡이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는 게 이게 매입 손잡이죠. 이게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매번 쓰는 게 이 뭐다? 매입 손잡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매입 손잡이가 많이 쓰는 이유가 어쨌든 돌출된 형태가 아니라 도화랑 뒤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매입 손잡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매입 손잡이 이렇게 되는 건 안 이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푸시형처럼 만들었는데 사용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돌출 손잡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돌출 손잡이를 비교적 지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린 자녀들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애가 신발 벗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세면대 이야기할 때 머리 받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돌출되는 손잡이 이렇게 머리가 받치거나 걸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현관에서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은 손잡이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길게 손잡이가 돌출용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손잡이 종류는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싫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원리를 시스템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도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바디 라인이고 요 밑에 요렇게 하드웨어를 이렇게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문이 닫힐 때 들어가고 푸시를 누르면은 뒤로 약간 텐션을 갖다가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문이 열리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요 이미지를 보면 좀 이해가 더 빨리 갑니다. 자, 지금 좌측에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하드웨어가 푸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을 만든다고 하면 신발장을 이루는 이 도화가 있고 신발장을 이루는 바디, 몸통이 있어요. 근데 그 몸통이 통상적으로는 한 통이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로 나뉘어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게 두 개에서 나뉘어서 들어오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가구의 센터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측을 봅시다. 우측을 보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가로 부분에 대한 건 요렇게 통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측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도어가 이렇게 세 개가 달리겠죠. 그러면은 푸시 부착물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반대쪽 신발장 이거라 가정했을 때 얘는 다 허리 라인 쪽으로 쭉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허리 라인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있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더 사례를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요. 붙박이장이에요. 이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푸시를 어디다 놓아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통이 세 통이 있지만 위쪽에서 요렇게 잘려 있단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달리냐면 자, 요렇게 해서 짠, 요렇게 해서 짠, 요렇게 해서 짠 6개가 달리는데 푸시는 여기다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여기 위에가 높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는 있죠. 허리 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발장에서 눌렀던 그 높이에다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허당인 거야, 이게. 그 도화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눌러줘야 고장도 안 나고 잘 열리는데 이런 식으로 푸시 철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다 다르다 보면 자기는 원래 누르는 자리만 계속 누르는데 안 열리니까 자꾸 컴플레인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다. 오늘은 돈 쓰고 후회하는 인테리어 탑3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좀 더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마구마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